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진과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옛 포항역 주변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포항시와 한국철도공사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도심 한복판인 용흥동과 대흥동 옛 포항역 주변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2017년 5월 민간 제안 공모를 거쳐 최초 제안자가 채택됐지만 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부지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대흥동 일대 부지입니다. 이곳 옛 포항역 부지는 면적이 27,700제곱미터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보유한 토지를 맞교환함으로써 기관별로 매각과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제 공단과 공사가 토지가 섞여 있어서 그 토지 개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와 공원, 문화시설,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되면 중앙상가 등 구도심에 활기가 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보거리로 올 수 있는 그 생활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개발이 돼서 구도심이 더 활성화되게끔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를 되게 바라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남은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은 임대 사업자를 모집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순위가 주거시설이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주차장이 인근에 없으니까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원이 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포항시는 7월 21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해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지난달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준서 학생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어제 학교 앞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공동대책위는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성화고의 기능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숨진 학생들을 위한 묵념을 마친 뒤 고 이준서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능반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이 갖춰야 될 기본 교육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바라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2017년 현장 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는 특성화고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2년 넘게 국회와 교육부를 찾아갔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4학년 애들을 노동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급하기 위한 편법을 이용한 거죠. 이걸 알면서도 어른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손 놓고 있어요. 전교조는 이번 사건은 잘못된 교육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기능대회로 상징되는 특성화고의 차별적인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능대회는 메달 경쟁에 아이들을 내모는 대회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전혀 무관합니다. 단순하게 기능을 연마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지돼야 됩니다. 대구 민변과 전교조, 특성화고 교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와 교육청이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 해명만 하고 있다며 이 군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기능반과 기능대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2달여 동안 경북 지역 6개 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진료는 보지 않고 코로나 환자 입원 치료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정상 진료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않은 탓에 영업 손실이 커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73일 만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정상 진료를 시작한 상주 적십자병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재개가 반가운 분위기입니다.
과장님하고 전화로 상담해가지고 약을 가져가고 오늘도 그러려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어제부터 진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환자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평소에는 북적거려야 할 산부인과 외래 진료가 한산합니다. 정상 진료가 재개됐지만 첫날 전체 외래 환자 수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장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경북 지역 6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지난 넉 달간 손실액을 지난해와 단순 비교로만 봐도 안동, 김천, 포항 3개 의료원이 110억여 원 등 모두 159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1차 손실보상금 37억 원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상북도는 급한 대로 재난특별교부세 중 75억 원을 3개 도립의료원에 보전해 줬지만 다른 병원은 지원 근거가 없어 보전이 쉽지 않습니다. 상주 적십자병원은 길게는 2주가량 의사와 간호사 65명, 전체 의료진의 40% 정도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한 180명 가까이 입원을 해버리고 직원들도 걱정이 많았고 저도 걱정이 많았고 근데 무사히 또 임무를 마칠 때까지 직원 누구나 감염 한 명 없고 제일 큰 문제가 경영상의 문제고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 2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급 기준과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일 때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측근이 골프를 쳤다는 비판의 글이 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글을 쓴 시청 직원은 관련 내용을 대구시에 제보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는데 골프를 친 사람은 시장 선거 캠프에 있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측근인 보좌관 A씨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당시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긴 했지만 학생들은 등교하지 못하고 시민들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대구시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게시판에서 불거졌습니다. 작성자는 시장 측근이 모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을 했다며 이 사실을 대구시에 제보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좌관 A씨는 권영진 시장 선거 캠프 출신으로 지난 2018년에 대구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왔고 민원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자 A씨는 함께 근무하던 대구시 별정직 공무원 B씨와 같이 그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B씨를 포함해 A씨가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자기들도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책임지고 바로 사표도 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미시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지자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휴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외부 감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워온 대구 의사들이 경영 악화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쏟아질 때 자기 일을 멈추고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대책은 부족하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노성균 대구시 북구 의사회장이 그제 대구시청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구 지역 102개 의원급 병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5% 줄었습니다. 영상의학과 매출이 70% 줄어 타격이 가장 컸고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순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가 많지만 자신들보다 더 힘든 시민이 많아 재난지원금 요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법인세 감면도 연매출 1억 이하에 있는 법인들만 또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이런 제도들이 사실 의료기관은 다 지금 비껴나가고 있거든요. 대구시 의사회는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지원한 자금을 3년 정도 길게 보고 천천히 갚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좀 길게 주고 상환하는 기간도 좀 길게 해서 의료기관이 일단 잘 정상화되고 난 뒤에 우리가 돈을 그냥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이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 감염 확산을 막을 의사마저 줄어든다며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요즘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바나나와 한라봉 등 다양한 열대 과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80%까지 줄여주는 시범 사업이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농가 수입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열대 과일 농장.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동남아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곳에선 한라봉과 애플망고도 함께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겨울 난방비가 큰 부담입니다. 아열대 작물은 연중 온도가 18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농장이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비 절감 프로젝트 시범 농장으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사업 내용은 농장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해 난방에 사용하고 남는 열 에너지를 특수 추결 시설에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한라봉과 애플망고 재배에 적용할 예정인데 봄, 가을 야간 난방을 통해 작물 수확 시기를 2달가량 앞당길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에서는 이를 통해 난방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이 실증되는 대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재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바나나와 한라봉의 소득은 쌀보다 40~50배가량 높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 열대과일은 최근 소비 급증으로 공급이 달리는 상황.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육지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열대과일 생산 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울릉항로 여객선 선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의 운항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인가 내용에는 그동안 울릉 주민이 요구해온 6개월 이내에 대체선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항해수청의 결정이 민민 갈등은 해소될 수 있지만 선사 측이 법률 해석에 나서는 등 새로운 민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해 사람을 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언택트 경북관광지 23선을 발표했습니다. 언택트 관광지에 선정된 곳은 호미반도 둘레길과 경주 건천 편백나무숲, 상주 경천대 전망대, 그리고 울릉 행남 해안산책로 등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 나들이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24건, 9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휴대폰 앱 설치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한 허위 문자 발송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2020년 4월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44.8%의 지지를 얻어 3월보다 5계단 내린 7위를 차지했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40.9%의 지지를 얻어 3월보다 7계단 내려간 1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0명, 시도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4%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을 위해 지원하는 2020 경주작가 릴레이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주작가 릴레이전은 박청용 작가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5명의 작가가 일정 기간 돌아가며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